안녕하십니까. 자, 2023년 1월 달입니다. 용띠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좀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. 자, 그럼 먼저 1월 달 오른쪽부터 살펴보기로 하죠. 기본적으로 반환살입니다. 이 반환살 같은 경우에는 추진하던 일들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현역에서 물러나 정관예우를 받는 그런 시기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긴장은 조금 풀리고 심리적인 여유도 느끼고 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전문가의 반열에 오르고, 또 그러다 보니까 실리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시기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남들한테 구속받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또 융통성 있게 사는 시기지만은 스스로 좀 사업을 시작하거나 리더로서는 힘에 조금 붙인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활동성이 강한 일이나 사업의 확장에는 조금 신중해야 되겠고, 이런 시기에는 직장 생활이 좀 더 유리한 시기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그 학생분들은 성적 향상이나 신학에 성공하는 계기도 될 수 있겠고,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확장으로 인해 가지고 수입이 증가되는 좋은 시기도 되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또한 그 정년기에 계시는 분들은 아기의 탄생이나 새 사람을 맞이하는 행운도 따르는 좋은 시기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반환살 같은 경우에는 그 현실 도피 성향으로 인해 가지고 게을러지거나 지체 현상이 따르는 시기이기도 하겠고, 특히 그 집안에 노인분이 계시거나 또 병약한 분이 계시다면은 건강관리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여기 현재 이거는 그 12운성 도표인데요. 여기 쇠지 정도가 이 반환살에 속하는 저 정도의 기운입니다. 가장 강한 장성살 기운에서 한 발 약간 물러나온 그 정도의 기운이다 보니까 현역에 있을 때보다 조금 쉴 수 있는 그런 찬스는 되지만은 앞으로 운세가 조금씩 하락기로 접어드니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또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다,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는 그 1월달 한 달 동안의 그 용띠 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. 12세, 72세 되시는 분들 임진년에 태어나셨고 흑생룡에 해당하십니다. 12운성으로는 쇠지에 속하네요. 이 쇠지 같은 경우에는 그 현역에서 물러난 원로의 역할과 유사해가지고 많은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능숙함을 자랑하는 그런 시기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세련된 처리 능력과 실력은 있지만은 투지가 조금씩 약해지는 그 정도의 기운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현재 그 쇠지가 여기 있죠, 그죠? 여기 있으니까 제왕지에서 한창 열심히 일하다가 조금 물러난 그 정도의 기운이니까, 보편적으로 이 쇠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유해져 가지고 사람 좋다는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은 시비나 구설수에 조금 주의해야 되겠고, 또 부부 간에도 불화와 갈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관성이 쇠지에 속하다 보면은 직업이나 사업상 어려움도 조금씩 따르고, 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힘든 과정도 좀 있으니까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, 볼 수 있습니다. 취업은 어떻습니까? 이렇게 올라가는 문제에서 취업을 해야 쉽지, 이렇게 내려가는 문제에서는 앞으로 일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열심히 좀 준비하셔야 되겠다,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. 24세, 84세 되시는 분들 경진년에 태어나셨고 백생룡에 해당하십니다. 천을귀인이 함께하고 12운성은 묘지에 속하네요. 이 천을귀인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구세주가 나타나가지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그 정도의 기운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천을귀인이 운세에 속게 되면은 항상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, 또 인덕이 많아가지고 설령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주변의 도움으로 무난히 그 어려움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,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12운성은 묘지에 속합니다.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판단력과 추진력이 부족해가지고 하는 일에서는 중단 사태도 오기 쉽겠고, 또 폐쇄적인 성향도 나타나는 그런 기운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하는 일이 조금 위축되고 또 물심양면으로 좀 답답하거나 지지부진할 수 있지만은, 이런 시기에는 무리하게 어떤 일을 추진하기보다는 수성의 기분으로 차분히 좀 보내는 그런 지혜와 여유가 좀 필요하겠다, 말이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그 화개술 작용이 있어가지고 예술적인 감각도 뛰어나고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어가지고 공부나 기도, 수양 같은 이런 일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기운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 묘지가 어디 있습니까? 여기 있죠, 그죠? 이런 시기에는 육체적인 활동보다는 좀 정신적으로
할 수 있는 뭐 연구나 기획 같은 거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은 운세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운세 흐름은 이렇게 사지에서 묘지로 이렇게 내려가는 중이니까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36세, 96세 되시는 분들 무진년에 태어나셨고 황신용 해당하십니다. 천을귀인과 천간합이 함께하고 12운성은 양지에 속합니다. 이 천을귀인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구세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천간합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돈독하고 또 유대관계가 좋아가지고 상당히 정신적으로 안정된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고, 또 이 천간합 같은 경우에는 그 음과 양의 합이라 가지고 부부지합이라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부부간이나 이성간의 교제에는 뭐 최고의 시기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은 양지에 속합니다. 이 양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구상만 해오던 그런 일들을 뭐 소규모로나마 실제로 좀 추진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지만은, 아직은 주변 사람들의 그 보호를 받는 시기라 가지고 스스로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처리하기는 힘에 조금 붙이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운세 흐름은 어떻습니까? 태지에서 양지로 이렇게 올라가는 운세죠. 상승하는 기운이니까 조금 있으면 다음 달부터는 장생까지 올라가니까 상당히 좋은 기운이죠. 그죠? 좋은 기운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시기다 정도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비겁이 양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간에 뭐 서로 좀 보살피고 도우는 우애나 우정이 좀 필요한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48세, 108세 되시는 분들 병진년에 태어나셨고 적생룡에 해당하십니다. 12운성은 역시 양지네요. 이 양지 같은 경우에는 뭐 소규모로나마 어떤 일을 추진해 볼 수는 있겠지만은 아직은 스스로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처리하기는 힘이 조금 부족한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운세름은 역시 태지에서 양지로 상승하는 기운이니까 좋은 기운으로 전진하는 목전에 두고 있겠고요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상관이 양지에 속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좀 도움을 받거나 도움이 좀 필요한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60세 되시는 분들 갑진년에 태어나셨고 청생룡에 해당하십니다. 천을귀인이 함께하고 12운성은 관대지에 속하네요. 이 천을귀인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구제주가 나타나 가지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그 정도의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은 관대지에 속합니다. 이 관대지 같은 경우에는 뭐 노련미가 조금 부족한 면은 있지만은 뭐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에서는 상당히 열정적이고 부지런해 가지고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당연히 그 사업은 호전되고 취업을 하거나 승진승업 같은 사회에서 좀 인정을 받는 명예가 상승하는 좋은 시기일 수도 있겠고, 또 금전적인 혜택도 주어지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관대지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나친 그 자만심으로 인해 가지고 뭐 다른 사람들이 의견을 좀 무시하거나 또 경솔히 이 일을 처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재성이 관대지에 속하다 보면은 추진하던 일들이 결실을 맺어 가지고 뭐 생활에 여유도 생기고 의식주도 안정되는 좋은 기운일 수도 있겠지만은 뭐 가정에서는 그 아내의 힘이 좀 강해져 가지고 부부간에 불화나 갈등은 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운세름은 어떻습니까? 욕지에서 관대지로 어떻습니까? 요렇게 올라가는 기운이죠. 그죠? 요렇게 올라가는 기운이니까 앞으로 근록 제왕까지 상당히 좋은 기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 1월달 한 달 동안의 그 용띠분들의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좀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를 합니다. 자, 3일날 연살이 육합이고요. 15일도 같은 기운이고 27일도 역시 연살이 육합입니다.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그 도화살의 기운이라 가지고 자신을 좀 드러내고 뽐내고 싶은 그런 기분도 들겠고, 또 이 연인이나 이성 간에 뭐 데이트나 미팅도 하고 싶은 그런 기분도 드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거기들 이렇게 육합까지 함께하네요. 이렇게 육합까지 함께하는 이 연살 기운에서는 끼가 있는 분들은 배우나 가수 같은 뭐 연예계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겠고, 또 데이트나 미팅, 소개팅의 기회에서는 짝을 찾는 행운도 따르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그 상담직이나 영업직 같은 뭐 대인관계 업무가 많은 이런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직업적으로도 상당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4일 날입니다. 월살의 충이고요. 16일도 같은 기운이고 28일도 역시 월살의 충입니다. 이 월살 같은 경우에는 그 고초살이라고도 합니다. 고초살이다 보니까 우울한 기분도 들겠고
약간은 그 쓸쓸하고 외로운 기분도 많이 드는 그런 기운이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거기들 이렇게 충까지 함께 하네요. 이렇게 월살이 충으로 인해 가지고 좋지 않은 기운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의 그 모함이나 좌천 명태 등의 그 불평에도 따르기 쉽겠고, 가정에서도 그 별일 아닌 일로 부부간에 갈등이나 불화로 인해 가지고 각방을 사용하거나 별거를 하게 되는 이런 불상사도 따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당연히 그 다른 사람들과의 그 금전 문제, 구설수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기운일 수 있겠고, 각종 사고수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5일 날입니다. 망신살의 원진이고요. 17일도 같은 기운이고 29일도 역시 망신살의 원진입니다. 이 망신살 같은 경우는 그 자신의 그 명예나 체면에 조금 손상이 가기도 쉽지만은 그 반대급부가 반드시 따르는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오히려 좋은 기운으로 보기도 합니다. 그런데 이렇게 원진살이 함께하네요. 이렇게 원진이 함께하는 이 장수살 기운에서는 뭐 재물이나 이성에 대한 지나친 탐심으로 인해 가지고 갖가지 문제가 따르기도 쉽겠고, 바람이나 유흥으로 인해 가지고 폐가 망신할 수 있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들은 그 재산상의 큰 손실 등으로 인해 가지고 체면이나 명예에 손상을 입기도 하겠고, 또 여자분들은 비뇨기과의 질병이나 수술 같은 이런 불상사도 있으니까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6일 날입니다. 장성살의 삼합이고요. 18일도 같은 기운이고 30일도 역시 장성살의 삼합입니다. 이 장성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하던 일들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르러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마음껏 추진해 볼 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거기들 이렇게 삼합까지 함께 하네요. 이렇게 삼합까지 함께하는 이 장성살 기운에서는 뭐 학창 시절의 그 동창생들이나 직장 다니시면서 동료분들의 도움으로 어려운 과정을 치르신 분들은 합격이나 당선, 취직, 승진 같은 명예가 상승하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,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확장의 계기도 되는 대길한 날이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9일 날입니다. 6회살의 방합이고요. 21일도 역시 6회살의 방합입니다. 이 6회살 같은 경우에는 그 저승사자로 보기도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그런 하루가 되기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방합이 함께 하네요. 이 방합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합이라 가지고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상당히 힘든 일을 성취시키거나 자격증 취득 같은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신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도 될 수 있겠고, 또 윗사람의 지시에 따라 추진한 그런 일들이 계기가 돼 가지고 힘을 기르거나 권력을 잡기도 하는 좋은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10일 날입니다. 화개살의 자영이고요. 22일도 같은 화개살의 자영입니다. 이 화개살 같은 경우에는 향수에 젖는 그런 기분도 들겠고, 또 복구나 보존을 나타내는 그런 기분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형살이 함께 하네요. 이렇게 형살이 함께 하는 이 화개살 기운에서는 뭐 자신이 하는 일이나 직업이 어려움에 처해 가지고 답답한 상황이 되기도 쉽겠고, 또 옛날 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에 빠지거나 다 나은 줄 알았던 옛날에 지병이 발병해 가지고 고생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루도 되니까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오늘은 2023년 1월 한 달 동안에 용띠 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좀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.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